노년에 혼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극복하세요. 노년에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원함이 겹치면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혼자는 곧 불행이라는 공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혼자를 사실로 인정하세요. 부정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지금은 혼자다라고 담담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대응 모드로 바뀝니다. 혼자를 숨기거나 미워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정은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하루의 틀을 먼저 만드세요. 혼자의 가장 큰 적은 무기력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작은 루틴을 고정하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루틴은 사람 대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셋째, 대화를 사람에게만 기대지 마세요. 라디오, 오디오북, 유튜브, 책, 일기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중요한 건 말 상대의 수가 아니라 연결감입니다. 소리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은 고립을 줄입니다. 넷째, 필요한 연결은 최소로 유지하세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한 사람, 인사하는 이웃, 단골 가게에서의 짧은 대화면 충분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몸을 돌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가벼운 움직임, 햇빛,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기분은 달라집니다. 몸이 버텨주면 혼자여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혼자는 벌이 아니라 선택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꾸리고 나를 잘 대접하는 연습을 하면 혼자는 자유가 됩니다. 노년의 목표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편안한 하루입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미래의 삶은 어떨까? 로봇이 집안일을 하고 내 건강을 챙기고 심지어 말벗까지 해주는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전엔 영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지금도 로봇 청소기, AI 스피커, 돌봄 로봇이 점점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로봇과 함께 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반복 노동을 로봇이 맡으면 체력이 아낍니다. 특히 노년에는 귀찮다가 아니라 힘들다가 되는데 로봇은 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 줄어들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안전이 좋아집니다. 넘어짐 감지, 심박과 혈압 같은 건강 체크, 약 먹을 시간 알림, 가스 차단 같은 기능이 더 똑똑해질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만약의 순간을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로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말을 걸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오늘 일정도 챙겨주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불안이 올라올 때 조용히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걱정도 생깁니다. 로봇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사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영상, 대화, 생활 패턴이 어디까지 기록되고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이 커질수록 개인정보와 보안은 더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사람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로봇이 편해질수록 사람은 밖에 덜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엔 로봇과 함께 살되 사람과는 더 의식적으로 연결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생활을 돕고 사람은 마음을 살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미래는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게 맡길 건 맡기고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감정과 관계는 더 소중히 지키는 것, 그 균형이 미래의 행복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날에 혼자서도 재미있게 보내는 법. 옛날에는 손주나 자식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좋지만 지금처럼 조용한 명절도 좋습니다. 설날이라고 꼭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보내는 명절도 충분히 의미 있고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 몰아보기. 평소 미뤄두었던 작품을 차분히 감상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라면 집이 가장 좋은 영화관이 됩니다. 1시간 단위로 일어나 5분 이상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둘째, 나만을 위한 작은 상 차리기. 떡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준비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올해도 잘 살아보자 하고 인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살 먹는 건 서럽지만 그래도 설날이잖아요. 셋째,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 인사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연결됩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넷째, 새해 목표 3가지 적어보기.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행 한번, 책 10권, 건강관리 같은 작은 목표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다섯째, 조용한 산책. 사람이 적은 시간에 천천히 걸어보세요.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설날이어서 이날은 설날인 거죠.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에게는 1년이 설날입니다. 혼자 보내는 설날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설날은 나를 위한 하루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각자 건강이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관계를 유지할 힘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잘만 꾸리면 가장 편안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바꾸세요. 혼자일 때는 눈치 볼 일이 줄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의 자유를 불안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편안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하루 루틴을 작게 고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건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창문 열기, 10분 산책, 간단한 정리 같은 작은 루틴만 있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루틴은 친구가 없어도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셋째, 대화를 사람만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행복은 말 상대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 유튜브, 오디오북, 책, 일기처럼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콘텐츠가 대화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연결감입니다. 넷째, 필요한 연결은 최소한으로 유지하세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한 사람, 가끔 인사하는 이웃, 단골 가게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만 있어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몸을 관리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은 곧 자신감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햇빛 보기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몸이 버텨주면 혼자여도 충분히 안정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목표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편안한 하루입니다. 가끔 외로운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음식 먹고 좋은 소리 들으며 일찍 누우면 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법을 모를 때 힘든 것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도 재미있게 지내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해야 하지입니다. 하지만 혼자는 심심함이 아니라 내 리듬대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쪼개는 방법입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은 몸부터 깨우세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받아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 정리 한 구역만 해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혼자일수록 시작 버튼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미는 짧은 미션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크게 계획하면 부담이 됩니다. 대신 30분만 단위로 미션을 만드세요. 라디오나 유튜브를 틀어두고 청소 30분, 산책 20분, 책 10쪽, 퍼즐 한 판처럼요. 미션을 끝낼 때마다 작은 성취가 생기고 심심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혼자만의 취미를 2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집 안 취미, 하나는 바깥 취미가 좋습니다. 집에서는 요리, 그림 뜨개, 글쓰기, 영화 감상. 바깥에서는 산책, 시장 구경, 도서관, 가까운 카페. 선택지가 2개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넷째, 대화는 사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디오북, 라디오, 팟캐스트, 음악은 혼자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바뀌기 전에 소리를 채우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다섯째, 저녁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만드세요. 따뜻한 샤워, 간단한 스트레칭, 내일 할 일 한 줄 적기. 이렇게 끝내면 하루가 잘 살았다로 정리됩니다. 혼자 사는 재미는 결국 내가 나를 잘 대접할 때 생깁니다. 혼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루를 내가 만드는 힘이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재미있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만들어 먹기 좋은 음식들. 혼자 살면 제일 고민되는 게 식사입니다. 한 끼 차리자니 귀찮고 대충 먹자니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혼밥은 복잡한 요리보다 쉽고 오래가고 설거지가 적은 음식이 최고입니다. 혼자 살 때 만들어 먹기 좋은 메뉴들을 현실적으로 모아봤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계란 요리입니다. 계란찜, 스크램블, 계란국, 계란말이는 재료가 단순하고 실패가 적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로 단백질을 채우기 좋고 밥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둘째, 한 냄비 국,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처럼 한번 끓여두면 2-3끼는 편하게 먹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재료 손질이 조금 있어도 이후엔 데우기만 하면 되니 혼자 사는 사람에게 뚝딱하고 먹기 좋습니다. 셋째, 볶음밥, 덮밥입니다. 남은 밥과 냉장고 짜투리 재료를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 김치볶음밥, 참치마요덮밥, 간장계란밥처럼 만들기 10분 안에 끝나는 메뉴는 바쁜 날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넷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한판 요리입니다. 고구마, 닭다리, 냉동만두, 채소를 한 번에 구우면 설거지도 줄고 실패도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 깔끔하고
조리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편합니다. 다섯째, 샐러드와 샌드위치형 식사입니다. 채소는 소포장 믹스를 활용하고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 두부를 얹으면 한 끼가 됩니다. 빵 한 장과 과일만 더해도 충분히 균형이 맞습니다. 혼자 사는 식사는 멋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어려운 요리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몇 개만 정해두면 식사가 훨씬 편해집니다. 혼자 살아가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것들. 혼자 사는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티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아래 5가지는 혼자 살아갈 때 특히 중요합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관리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20분 걷기,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혼자일수록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간단한 요리 능력입니다. 라면이 아니라 밥과 국, 계란 요리, 채소 한 가지 정도는 꾸준히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는 체력과 기분을 좌우합니다. 잘 먹는 남성이 오래갑니다. 셋째,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 몇 명입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연락이 끊기지 않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괜찮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넷째, 돈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고정지출 정리, 자동이체 관리, 사기 예방 의식은 필수입니다. 혼자일수록 재정은 더 투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다섯째, 집 안정리 습관입니다. 청소, 세탁, 고장난 물건 정리를 미루지 않는 습관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공간이 깨끗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여섯째, 취미 하나입니다. 산책, 운동, 글쓰기, 음악, 낚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삶입니다. 건강, 식사, 관계, 돈, 공간. 이 5가지만 지켜도 혼자의 삶은 충분히 단단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들. 혼자 산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구조를 갖추는 삶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지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관리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근력 운동,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혼자일수록 아플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재정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통장 정리, 자동이체 점검, 고정지출 관리, 사기 예방 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나 대출 권유에는 하루 이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의 구조가 단순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안전한 주거 환경입니다. 도어락 점검, 밝은 조명, 미끄럼 방지, 비상 연락망 확보는 기본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 정도는 나누는 관계가 도움이 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넷째, 관계 몇 명을 꾸준히 유지하기입니다. 많은 친구보다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혼자는 괜찮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작은 모임이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책 읽기, 산책, 취미, 여행 같은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남을 돌보던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결정하는 힘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하면서
자신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은 판단력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건강, 돈, 안전, 관계, 자기 돌봄. 이 5가지가 갖춰지면 혼자의 삶도 충분히 안정되고 따뜻합니다. 혼자서 설 연휴 잘 보내는 방법.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설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쓸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란 없이 나만의 속도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빈자리가 아니라 채우는 방식입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을 의식처럼 시작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준비해 보세요.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절은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둘째, 연락은 먼저, 길게는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은 안부 문자 하나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하루를 2구간으로 나누세요. 오전엔 집 정리나 가벼운 산책처럼 몸을 쓰는 시간을, 오후엔 영화나 책처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배치해 보세요. 시간을 나누면 하루가 길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넷째, 명절 분위기를 조금만 빌리세요. 전통 음악을 틀거나 TV 특집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명절의 느낌은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재현하려 하지 말고 살짝만 가져오면 됩니다. 다섯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은 다 모였을 텐데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혼자 보내는 명절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선택입니다. 설 연휴는 떠들썩해야만 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안전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